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이제 이 모멘텀 디퓨지비티, 서멀 디퓨지비티, 매스 디퓨지비티를 배워서 이제 세 가지 디퓨지비티의 상대적인 양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로 우리가 세 가지 또 무차원수를 도입을 했었죠. 프란틀 넘버, 슈민 넘버, 루이스 넘버.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기체, 액체, 고체에서 이제 저 넘버들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스 플럭스라는 게 이제 픽스 로우에 의해서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지만 이제 유체의 벌크 모션과 그다음 이제 상대 속도의 개념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했었고, 그다음 이제 디퓨지비티 자체의 온도와 압력 의존성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플루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이 됐던 이 그 기본 베이직 포스츄레이트였던 이제 컨티뉴움 포스츄레이트를 우리가 덴시티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풀어갔는데, 과연 이 컨티뉴움 포스츄레이트라는 게 덴시티에만 의존을 할 거냐, 아니 성립을 할 거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디스커션을 했듯이 사실 여기가 로우가 아니라 C가 들어가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유체를 확대를 해보면 입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형태일 텐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단위 볼륨을 잡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단위 볼륨이 입자 간의 인터파티클 디스턴스와 유사할 정도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로우가 0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로우가 뭐 1이라고 하죠. 여긴 로우가 2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지금 보면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이 캐릭터리스틱 랭스를 인터파티클 디스턴스의 오더보다 크게 잡아버린다면 여기를 잡던 사실 여기를 잡던 여기를 잡던 이 로우 값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지점 이상에서는. 근데 이게 우리가 로우라는 프로퍼티 말고 C라는 프로퍼티를 들어와도 그 몰레큘러 개수를 볼륨으로 나눈 거를 C라고 디파인을 했을 때 그래프가 다르지 않겠죠. 뭐 Y축 값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결국 개형은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로우랑 C는 완벽히 대칭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여기에 몰레큘러 매스만 곱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컨스턴트한 어떤 상수와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개형이 똑같을 거고, 사실은 이게 C가 아니라 뭐 다른 피지컬 프로퍼티라고 할지라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물질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라면 사실 대부분 성립하는 그런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얘기를 왜 꺼내느냐면, 우리가 이 매스 트랜스퍼를 매스에 기반해서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몰라 컨센트레이션으로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불행하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17.7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매스 덴시티로 이해를 했던 매스 트랜스퍼의 컨셉을 몰라 컨센트레이션으로 컨버트를 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말이 이제 매스 트랜스퍼를 매스로 생각하는 걸 잊어버리라는 건 아니죠. 그 두 개념의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살펴보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매스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거는 데피니션을 보면 이 어떠한 단위 볼륨에 이런 A라는 스피시스의 매스가 얼마나 있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을 때,
이 몰라 컨센트레이션은 이제 단위 볼륨의 A라는 스피시스가 개수가 얼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뭐 넘버 덴시티로 표현하면 저게 그냥 덴시티가 전체 개수가 되겠지만 뭐 몰라라는 말을 붙이면 저기 아보가드로 넘버를 나눈 거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몰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몰라라고 할 때 얘와 둘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이미 케미스트리를 배워서 알고 있지만 얘와 얘의 관계는 이 스피시스 A의 몰레큘러 매스를 곱해주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매스 컨센트레이션 즉 덴시티에서 우리가 웨이트 프랙션 그러니까 매스 프랙션을 디파인을 했을 때 이 전체 시스템의 매스를 A의 매스로 나눠준 거를 매스 프랙션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로분의 로 알파가 이제 알파의 매스 프랙션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로라는 거는 이제 V에서 그러니까 모든 스피시스를 합친 무게를 그 단위 볼륨으로 나눠준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의 토탈 덴시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에 해당하는 이 몰라 프랙션은 우리가 어떻게 디파인을 할 수가 있냐면은 전체 시스템의 컨센트레이션을 구하면 그게 이제 우리 시스템 안에 모든 스피시스의 몰 컨센트레이션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스피시스 알파의 몰 컨센트레이션을 이제 그 전체 시스템의 몰 컨센트레이션으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몰 프랙션이 되겠죠. 사실 똑같은 개념이 성립을 하는 게 이게 로우로 안 하고 그냥 m 알파를 전체 알파로 그러니까 알파의 매스를 전체 시스템의 매스로 나눠줘도 매스 프랙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위에 밑에 다 유닛 볼륨이 나눠져 있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컨센트레이션 알파를 전체 컨센트레이션으로 나눠준 게 몰 프랙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알파의 개수 그러니까 n 알파를 전체 시스템의 개수 n 전체로 나눠준 게 몰 프랙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위 볼륨만이 여기 그냥 나눠져 있는 거니까 그 분자 분모의 단위 볼륨을 곱해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7.7을 보면 테이블이 엄청 많이 나와요. 보면 거기 17.7-1과 17.7-2와 17.8-1과 17.8-2를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17.1-1부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매스 프랙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오리지널 데피니션은 이게 알파의 매스를 토탈 매스로 나눠준 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양변을 그냥 컨스턴트 볼륨으로 나눠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스 프랙션은 매스로도 in terms of 매스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덴시티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듯이 이 몰 프랙션이라는 거는 원래 사실 오리지널 데피니션은 이렇게 했죠. 알파의 개수를 전체 시스템의 개수로 나눠준 게 될 텐데 이거를 단위 볼륨으로 나누면 C가 될 거고 C 알파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테이블까지 가면 굉장히 복잡한 그 릴레이션들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첫 단추부터 잘 꿰야 돼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립을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어버리지 벨로시티. 우리가 먼저 매스 어버리지 벨로시티의 데피니션을 정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이언스에서
자주 나오는 그 어떠한 프로퍼티의 어버리지를 구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친숙하게는 고분자의 분자량을 구할 때 봤던 건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무런 그 바이어스드 된 거 없이 이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을 때의 어버리지 값은 쉽죠. 뭐냐면 전체 이 녀석의 프로퍼티를 그냥 전체의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면 그게 어버리지가 될 텐데, 문제는 이제 고분자의 분자량도 그런 건데, 이게 똑같이 그냥 길이가 비슷한 녀석만 n개 있다면 사실 그냥 이 녀석의 전체 길이를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분자량이 되겠죠. 그게 수평균 분자량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사실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요 정도 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그 다음 이제 그림이 이상한데 더 긴 거는 몇 개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걸 얘네와 얘네를 똑같이 웨이팅을 줘서 더하면, 그러니까 수평균 분자량을 구하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퀘스천 마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프로퍼티가 균일하게 있지 않고 어떤 바이어스가 들어가서 이 위치에 파티클이 많고 여기는 좀 적고, 그러면 당연히 이 위치에 뭔가 웨이팅을 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우리가 플루이드 지금 바이너리 시스템으로 심플리파이를 시키면 어떤 플로우가 유동을 할 때 이 토탈 V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는 건데, 이 스피시스 A가 여기 모여 있고요. 스피시스 B가 여기 이렇게 매트릭스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하나 그냥 녀석의 벨로시티를 다 더하면 물론 제일 정확한 값이겠지만 그건 이미 불가능한 거고, 우리가 몰레큘 하나하나를 컨시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의 벨로시티에 이제 이 녀석의 웨이팅을 주려고 하는 방법을 웨이트 프랙션으로 주느냐 아니면 몰 프랙션으로 주느냐 하는 선택지가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플루이드에서 썼던 이거는 앞서도 언급을 하였듯이 이제 매스 어버리지드 벨로시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매스에 웨이팅이 들어갔으니까 분모는 토탈 매스로 나눠줘야 될 거고, 이 스피시스 A의 속도를 스피시스 A의 웨이트 프랙션을 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사실 얘가 컨스턴트로 시그마 안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요게 뭐가 되겠어요? 요게 사실은 매스 프랙션으로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친숙하게 보게 될 릴레이션은 이제 매스 어버리지드 벨로시티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당연한 게 이제 벨로시티는 이 디멘저널리 보면 얘랑 얘는 디멘전이 같아야 되니까 여긴 디멘전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더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쉽겠죠. 이게 디멘전이 없는 녀석이 그냥 웨이팅 팩터로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대칭적으로 보면 몰라 어버리지드는 이게 이 전체 시스템의 개수의 웨이팅을 줘서 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수평균 분자량 같은 느낌이고 이게 이제 질량 평균 분자량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폴리머에서도 좀 더 이제 리얼리스틱한 게 질량 평균이었듯이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매스 어버리지 벨로시티를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몰라 어버리지드 벨로시티를 쓰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일단 얘도 이게 뭐겠어요? 이게 이제 몰 프랙션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제일 간단한 거는 뭐냐면 이 매스 어버리지, 이 노테이션의 차이를 잘 봐요. 매스 어버리지 벨로시티는 그냥 V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거랑 대동소이하죠. 근데 몰라 어버리지 벨로시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V 스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V 스타가 나오면 이건 몰라 베이스로 어버리지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통일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벨로시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프로퍼티든지 위에 스타가 저기 슈퍼스크립으로 들어가 있으면 걔는 이제 몰하고 관련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우리가 바라는 바는 뭐냐면 얘가 얘면 우리가 머리가 아플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얘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 하는 건데 얘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언제가 있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폴리머의 믹스처랑 스몰 몰레큘의 믹스처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둘 값이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경우가 어딜까요? 폴리머예요. 왜 그렇죠? 답은 맞는데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매스에 웨이팅을 주는 목적이 A와 B의 매스가 많이 다르면 매스에 웨이팅을 줘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예를 들지?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몰 질량이 한 15.5 정도인 파티클이 B고 얘는 몰 질량이 한 14.8 정도 돼요. 그럼 사실 얘들의 매스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개수만으로 웨이팅을 생각을 해도 매스에 웨이팅을 준 거랑 큰 차이가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몰라 웨이트가 그러니까 몰레큘러 웨이트가 아주 작으면 이 매스 어버리지드 벨로시티랑 몰라 어버리지드 벨로시티가 같아지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차이가 작은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작은 게 더 정확하다는 표현이겠지만 대부분 몰레큘러 웨이트가 작은 경우에 차이가 작기 때문에 가령 차이가 제일 극명한 게 고분자라고 생각하면 고분자는 자체적으로 스몰 몰레큘보다 분자량이 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다음 그러니까 지금 이 매스 어버리지드 벨로시티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 이퀘이션 오브 컨티뉴이티에서 이퀘이션 오브 에너지에서 나왔던 그 V 자 오랜만에 어펜딕스 한번 볼까요? 우리 픽스 로우를 어펜딕스 본 적이 없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 B.5를 보면 847쪽에 제일 위에 이제 자 이걸로 시작하는 게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죠. 우리가 배웠듯이 여기서 우리가 늘 봤던 이 벨로시티가 이제 매스 어버리지 벨로시티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 17장에서 픽스로우를 배웠었는데 사실 뭐 픽스로우도 텐서가 아니라 벡터라서 컴포넌트가 굳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어펜딕스 어디 있죠? 픽스로우가? 뭐 심지어 따로 정리되어 있지도 않아요. 픽스로우는. 뭐 이제 뒤에 배울 이퀘이션 오브 컨티뉴이티에 딸려서 나오게 되는데 B10이나 B11에 보면 이제 거기 J 알파의 성분이 나와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퀘이션들에 들어있는 그 벨로시티를 우리가 매스 어버리지드 벨로시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몰라 어버리지드 벨로시티를 왜 배워야 될까요? 배우기 전에 그래도 목적을 알아야 왜냐하면 이게 하나 들어오면서 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질 거거든 앞으로. 근데 이게 필요가 없어 보이면 여러분들이 배울 마음이 안 들잖아요. 우선 왜 배워야 될까 이거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될까라기보다는 왜 고려를 해줘야 될까요 저거를? 여러분들 혹시 저기 반응공학 수업을 들었거나 들고 있는 학생이 있나요? 그래? 지금 우리 과에는 개설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화공과에서 듣고 있어? 그래요. 반응공학이라는 학문이 참 재밌는 학문인데 그 케미컬 리액션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뭐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이제 뭐 진짜 케미컬 인더스트리에서 쓰이는 그런 모든 신테틱 인더스트리얼 리액션의 기본이 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이 반응기를 뭐라 그러지? 이걸 계속 저어준다고 하면? 수업 듣고 있어? 뭐라 그래 이거? 아니 미친데. 계속 저어주는데, CSTR. 그렇죠. Continuously Steered Tank Reactor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CSTR의 기본 개념은 Continuously Steering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어쓰션이 있냐면 이 챔버 내부의 농도는 언제나 같아야 돼요. 계속 저어주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죠. 결국은 모든 그 우리 케미컬 엔지니어링의 기본이 되는 스테디 스테이트, 그러니까 인앤아웃이 제너레이션이다. 자, 한 줄 요약하면 이거죠, 반응공학을.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인앤아웃이 0이다라고 배웠거든. 왜냐면 우린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 빗면에 뭐 물이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한다든지, 라미나 플로우가 형성이 돼서 뭐 뭘 배웠죠? 또 뭐 어떤 실린더리칼 이런 거에서 뭐 플로우가 내려온다. 자, 이런 거 다 우리가 케미컬 엔지니어들인데, 이런데 이런 리액턴트 집어넣고 여기 프로덕트 뽑아내고, 그러니까 결국 이 학문의 목적은 그 인더스트리얼 최고의 수율을 구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얼마를 넣어줘서 얼마를 뽑을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케미스트리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기계공학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거든, 리액션이. 리액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리액션이 일어나면 제너레이션이 0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녀석이 두 개의 B랑 만나서 그냥 C로 바뀌는 그런 걸 합성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모노머고 뭐 어떤 가교제를 넣어서 고분자가 되는. 그럼 이게 몰수가 달라지거든. 몰수가. 매스는 같겠지. 질량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스 어버리지를 쓰면 뭔가가 어그러져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트래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수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시간에 따라 혹은 공간에 따라 바뀌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플로우의 벨로시티부터 몰수에 기반하여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플로우에서의 몰수와 나가는 플로우에서의 몰수가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 이걸 매스 어버리지로 보면 똑같은 개념이 돼버린단 말이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케미컬 앤 인더스트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실 더 활발히 사용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계과에 가서 열유체나 유체역학을 들으면 이런 거를 고려를 잘 안 하겠죠. 그 친구들은. 사실은 그 친구들은 매스 트랜스퍼 자체를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배우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자,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이제 왜 이 복잡한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은 확보가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매스 플럭스라는 거는 자, 로 알파의 V 알파, 로 알파의 V 알파, 그리고 얘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배웠냐면은, 아니면 배우진 않았지만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냥 수식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수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얘를 해가지고 플러스는 여기 두고 마이너스는 1로 옮긴 거거든. 그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게 매스 컨덕션이었죠.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얘가 컨벡션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이게 컨덕션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면 유체가 V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V를 함부로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게, 이 V는 지금 바이너리 시스템에서의 V인데 위에 스타가 없지. 이건 무슨 V란 얘기예요? 매스 어버리지드 V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A와 B의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매스가 매스에 의해서 그 저기 평균 값을 낸 V라는 속도를 가지고 A와 B의 혼합물이 전체적으로 일로 운동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듯이 이 지점에서 이제 매트릭스는 B고 이 지점에 A라는 잉크를 떨어뜨렸다. A라는 파티클이 퍼져나간다 했을 때 얘들이 요렇게 오진 않을 거고 시간이 지났을 때 요렇게 전체 개수는 보존이 돼야 될 거고 리액션이 없다면 요렇게 퍼졌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끝에 있는 파티클을 주목해 보면 얘를 트래킹을 해보면 얘는 at time t equal 0에서 여기 있었는데 t equal t1에서 1로 옮겨갔거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움직인 벡터 운동은 이 벡터예요. 그죠? 이 벡터. 근데 이 벡터와 이 전체 플로우의 벨로시티, 그러니까 전체 플로우가 운동, 근데 실제 플로우는 1로 안 가고 있잖아. 1로 가고 있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실제 플로우를 빼준 거, 그게 바로 이 벡터인데, 그게 이제 요 벡터인데, 그죠? 요 벡터는 우리가 저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 알파가 운동한 벨로시티라면 얘는 알파와 베타가 바이너리 믹스처로 매스 어버리지 돼서 직진하고 있는 벡터고 이 차이는 뭐냐면 V 알파에서 V를 빼준 게 된다 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 알파를 우리가 멀티플라이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로우 알파 V 알파라는 거는 즉 V에다가 로우만 곱해주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제 머리 회전이 돼야 되는데 매스의 플럭스가 나와야 되거든. 그죠? 그러면 이게 A가 실제로 움직인 매스 플럭스가 나와야 되거든. 즉 실제로 움직였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토털 플럭스가 되는 거예요. 이 토털 플럭스는 알파가 평균 속도로 움직인 거,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얘는 알파가 얘는 사실 가상의 개념인데 알파가 컨벡션 전체 플로우의 컨벡션 속도를 타고 이렇게 운동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알파는 실제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거든.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바로 갔다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가상적으로 두 개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이 효과는 전체 플로우의 속도를 타고 1로 왔다가 디퓨전으로 1로 갔다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거잖아. 사실 벡터 알지브라적으로만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의 효과가 실제로는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얘가 조금씩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하겠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도 그걸 다 합치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전체 이제 플루이드 벨로시티 V를 타고 알파의 포션이 운동한 거니까 이게 바로 알파의 컨벡션 플럭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남은 차이 여기에 알파를 곱한 건 뭐가 돼야 되냐면 로 알파를 곱한 거는 플럭스 오브 컨덕션 이게 뭐냐면 즉 디퓨전이죠.
그러니까 전체 벌크의 속도를 타고 컨벡션으로 갔다가 요만큼은 디퓨전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혼합이 돼서 실제 모션을 보면 다이렉트리 일로 가겠죠. 그렇죠? 자, 이게 누가 불렀나? 자, 이게 그러니까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17장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뷰 포인트로 시작한 게 아니거든. 우리가 뭘로 포문을 열었냐면 픽스로우로부터 이걸 시작을 했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이미 정립된 이론이에요. 상대 속도잖아, 사실. 그지? 근데 픽스라는 사람이 우연찮게 얘가 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냐면은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실험적으로 증명한 거거든. 그지? 이게 사실 전혀 별개의 얘기잖아요, 지금 이건. 이건 물리학적인 얘기고 이건 임페리컬 릴레이션이라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둘 사이에는 이퀄리티가 성립을 해요. 성립을 하는데, 그럼 픽스로우가 가지는 의의가 뭐냐면, 픽스로우가 가지는 거는 이 컨덕션 디퓨전이 그냥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벡터 알지브라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알파의 알파의 컨센트레이션 차이에 비례하더라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픽스라는 사람은. 이 비례상수가 뭐예요? 그게 디퓨지비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보면 이게 약간 케미컬 어프로치거든. 이건 피지컬 어프로치잖아요. 그 둘 사이에 브릿지가 되는 거죠. 픽스로우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픽스로우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일로 왔다가 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센셜리 보면.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저 토탈 매스 플럭스는 이게 토탈 매스 플럭스예요. 그죠? 토탈 매스, 이 잘 안 보이나? 이제 컨벡션. 자, 컨벡션은 그냥 V로 나와 있죠. V 알파가 아니라. 그다음 이제 V 알파에서 V를 빼준 컨덕션 벨로시티를 해준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그랬듯이 저기 모멘텀 때도 그랬고 히 때도 그랬고 했듯이 이 토털과 컨벡션과 컨덕션을 각각의 노테이션을 부여를 할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 토탈 매스 플럭스를 N 알파라고 할 거고요. 얘를. 그다음 컨덕션, 디퓨전 플럭스를 J 알파라고 쓸 거예요. 사실은 픽스로우에서 이미 한번 나온 녀석이죠. 이 녀석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앞으로는 이렇게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매스 플럭스는 컨벡션과 이 컨덕션의 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토탈 매스 플럭스 오브 스피시스 알파는 컨벡티브 매스 플럭스 오브 스피시스 알파 더하기 디퓨지브 매스 플럭스 오브 스피시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디파인을 한 거고, 근데 이제 픽스로우를 여기에 주입을 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랬거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노테이션을 정한 게 이 컨덕션 플럭스를 J 알파라고 놓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도 까먹으면 안 돼요. 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러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명시되어 있는 이 V가 사실 뭐란 말입니까? 이게 이제 매스 어버리지드 벨로시티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바이너리 시스템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더 나아가면 이제 터셔리도 생각을 하겠지만, 자, 우리가 몰라 플럭스에 대해서 처음부터 똑같이 이거를 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사실 개념이 완벽하게 똑같은 거니까 이게 사실 수학적으로 봐도 우리가 이걸 유도한 식에서 몰라 매스만 곱해주면 이게 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 상대 속도의 개념이 파티클의 무게가 아니라 파티클의 몰수로 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몰라 토털 몰라 플럭스라는 거는 똑같이 컨벡션 텀과 컨덕션 텀으로 나눠져요. 저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토털은 당연히 C알파와 V알파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걸 디파인 할 때 N알파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까 이 V를 막론하고 어쨌든 어떤 프로퍼티에 스타가 들어가 있으면 뭘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자 이건 몰라의 개념이라고 한 거고, 여기서 이제부터 매스 트랜스퍼에서 어떠한 대칭이 되는 프로퍼티가 이게 이제 로어 케이스냐 캐피탈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 캐피탈 레터로 쓰여 있는 녀석은 앞으로 이제 몰라에 관련된 거예요. 몰라.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왜 N 알파 스타로 안 쓰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이게 눈에 잘 들어오죠, 우선은. 그리고 사실 왜 그러면 얘를 라지 V로 안 쓰냐라고 하면, 이건 볼륨이랑도 헷갈릴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피지컬 프로퍼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플럭스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몰라 플럭스 똑같이 여기 그러면 아닌가? 잠깐만 보자. 여기는 또 스타가 붙어 있네. 뭐 더블 체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똑같이 이 J 알파가 지금 캐피탈로 J로 됐고 친절하게 스타도 붙어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몰라 베이스의 컨덕티브 몰라 플럭스예요. 얘는 컨덕티브 몰라 플럭스. 얘는 컨벡티브 몰라 플럭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픽스 로우가 이 저기 매스에는 당연히 성립을 하고, 이게 몰 베이스에도 성립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굳이 보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저기 그 몰라 매스만 서로 곱해주고 나눠주면 되는 릴레이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짚고 넘어가면 여기에 나오는 벨로시티는 이제 몰라 어버리드 벨로시티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더 복잡한 식을 이해하기 위한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 내가 말했던 그 네 개의 테이블들의 릴레이션들이 점점 이제 퍼즐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기본이 튼튼해야 되니까 기초가. 여기서 이제 이 캐피탈 레터를 이제 우리가 몰 베이스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자,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테이블 17.7-1, 테이블 17.7-2, 테이블 17.8-1, 테이블 17.8-2를 잘 이해하라는 얘기죠. 뭐 테이블 17.7-1을 같이 보면, 왜 이걸 보고 있어? 저기 지금까지 했던 그 몰 베이스와 매스 베이스의 기본적인 릴레이션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아니 17.7-1을 보면 기본적인 릴레이션이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되면 직접 유도를 해보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 17.7-2로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몰 어버리지드 벨로시티, 매스 어버리지드 벨로시티의 개념이 상대 속도에 기반하여 정리가 잘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17.8-1인데 이게 도대체 뭔가 싶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벨로시티를 매스 어버리지드로 쓰느냐 몰라 어버리지드로 쓰느냐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뷰 포인트에 따라서 지금까지 배운 플럭스들을 다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x축 그러니까 컬럼과 로우가 만나는 지점이 각각의 그 컬럼의 로우에 해당하는 그 관점을 적용시켜서 그걸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만 같이 볼까? 이거 좀 같이 좀 볼래? 자, 그러니까 그 테이블 17.8-1의 이퀘이션 2를 한번 볼까요? 이퀘이션 2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 J 알파라는 게 로우 알파 V 알파 마이너스 V 조. 그러니까 이 이퀘이션 2는 어떻게 탄생한 거냐면은 이퀘이션 2의 그러니까 세로축을 보면 퀀티티가 mass flux of species 알파라고 돼 있어요. 그죠? mass flux of species 알파. 그러니까 이 알파의 mass flux가 스테이셔너리 엑시스에서 보면 이게 바로 토탈 플럭스가 되는 거거든. 사실 상대 속도를 빼고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보면 알파가 운동하는 거는 그 자체로 그냥 전체 플럭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D라는 이퀘이션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걸 2로 넘어가면 얘는 with respect to mass averaged velocity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측자가 운동을 하면서 알파의 플럭스를 보고 있는데 관측자가 어떤 속도로 운동하냐면 매스 어버리지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보는 거에서 매스 어버리지 벨로시티만큼을 빼준 속도로 운동을 하겠죠. 그럼 알파는. 그래서 로 알파에 V 알파 마이너스 V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관측자가 몰라 어버리지 벨로시티의 속도로 운동을 하면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그러면 로 알파에 V 알파 마이너스 V 스타가 돼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사실 기호로 따지면 여기 스타가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볼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요거는 봤죠. 요거는 봤는데 요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테이블의 많은 식들 중에 그 그레이 컬러로 칠해져 있는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일이 없는 프로퍼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스 플럭스를 몰라 어버리지의 관측자가 관측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은 사실 우리가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밑으로 가면 이퀘이션 H가 그레이 컬러로 칠해져 있죠. 몰 플럭스를 매스 어버리지 속도의 관측자가 관측할 일이 별로 없겠죠. 우리가 관점이 몰 플럭스라면 몰라 어버리지 속도가 중요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 노테이션을 잘 기억해놔야 이게 어떤 관측자가 관측을 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스몰 레터랑 캐피털 레터의 차이도 알고 있어야 이 플럭스가 쓸모가 있는 플럭스인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플럭스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 밑에 테이블을 보면 17.8-2가 나오는데 17.8-2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테이블 3개를 잘 이해하면 어드밴스드로 유도해낼 수 있는 릴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겠습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주로 나오는 이퀘이션들은 그것들이란 얘기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따로 그렇게 유도가 돼서 정리가 돼 있지 않겠죠. 그래서 숙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테이블 17.12 그다음 18.12를 꼼꼼히 살펴보고 여기 적혀 있듯이 죄다 이해를 하고 모두 여러분들 손으로 유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니까. 그래서 뭐 저기 딱 2개만 한번 같이 해봅시다. 뭘 해볼 거냐면은
자, 테이블 17.8-2에서 D랑 E를 한번 같이 유도해 보죠. 자, 테이블 17.7-2, 즉 C 이퀘이션에 의하면 V 스타는 XA VA 더하기 XB VB. 자, 이게 몰라 어버리지 벨로시티의 데피니션이니까. 자, 여기서 토탈 컨센트레이션을 멀티플라이를 하면 자, 요렇게 바뀌겠죠? 몰 프랙션이. 그러니까 전체 농도를 곱해주면 몰 프랙션이 그 녀석들의 농도로 바뀌겠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것들에 의하면 이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뭘 해줄 거냐면은 이제 C로 나눠요. C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양변에 CA를 곱해주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D 맞죠? D. D를 증명한 거예요. 나머지는 픽스로우에 의해서 증명이 돼 있으니까. 자, 똑같이 이거를 몰라 베이스로 안 하고 매스 베이스로 하면 C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자, 그럼 하나만 더 같이 해보죠. 잘 안 보이지? 이번에는 이퀘이션 2. 그리고 자, 이렇게 우리가 우선 구해 놓을 수가 있어요. 두 개를.
이렇게 될 거고, 통분을 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은, 다시 올라가죠. 밑으로 적으면 잘 안 보일 테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이, 로우가 뭐냐면, 로우라는 게 사실 로우 A 더하기 로우 B라는 거거든. 그죠? 똑같이 여기 로우도 우리가 이걸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대입을 하고 정리하게 되면 자, 요렇게 됩니까? 요까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암산을 해보죠. 맞나요? 이거 로우 A 더하기 로우 B 여기 넣어서 삭제되는 거 다 없애고 정리하면 저렇게 되지? 자, 됐어. 그럼 자, 여기서 얘를 조금 더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제 다시 통분했던 거를 다시 분리. 이렇게. 이거 뭐 간단한 거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여기서 이제 어쨌든 거기 식을 보면 매스 프랙션에 그레디언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쯤에서 뭘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픽스 로우를 체인지를 해줘야 되겠죠. 얘가 픽스 로우에 의하면 이렇게 주어지죠. 왜냐하면 이건 conduction mass flux of A가 되니까. 똑같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둘 다 JA란 얘기예요. 이걸 상대 속도로 보면 이렇고 이걸 픽스 로우로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계속 얘기했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된다. 사실은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 얘기가 목적은 아니지만 얘를 사실 DAB라고 써도 될까? 엄밀히 말하면 DBA라고 써야 되거든.
얘는 B가 움직이는 거니까 매트릭스가 A고 B가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릴레이션을 증명하려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DAB가 DBA가 되는 걸 수학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기로 하고 지금은 이 두 개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걸 대입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대입하면.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합니다. 얘를 이제 찬찬히 해보면 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얘를 우리가 오메가의 언어로 바꿀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 이럴 테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이걸 다시 통분을 합시다. 자, 이런 식이 될 거고 자, 이걸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메가 B가 1 마이너스 오메가 A라는 거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 식에 의하면 이 얘는 마이너스 이게 돼야 되거든. 그레디언트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죠? 어휴. 자,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얘는 그대로 있고 이거 대입하면 플러스 오메가 A 마이너스 A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없어지고 남는 거는 그 이퀘이션의 우변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 똑같이 하면 그 밑에 거
그러니까 이케이션 F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몰 베이스로. 사실 하고 보니까 우리 어려운 거 다 했네, 같이. 여러분들이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테이블 빠짐없이 우리가 잘 해보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디퓨지비티 AB가 BA랑 같은지를 한번 같이 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